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양봉 전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린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상승 3파가 시작될 것인가? 트럼프 정책, 그리고 ETF 승인, 그리고 SEC 소송 관련해서 이 결과들이 주목되고 있다. 자, 이거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승인되었고 거래가 되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그 부분들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 그로 맞는 것처럼 리플 코인 또한 기관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3파 그리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맞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까?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리플 고래들은 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나왔다. 이게 12월 22일 날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가격 상승의 신호인가? 자, 말 그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거래소에서 지갑 아니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다는 것은 매집을 뜻합니다. 자, 지금 고래들은 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나왔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전에 나왔던 뉴스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떠한 뉴스입니까? 업비트에서 고래가 이 리플을 1조를 팔았다.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조를 리플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 박살 나죠.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올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를 여러 번 맞을 수밖에 없는 매도 물량이에요. 근데 이러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물량을 매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걸 뜻하거든요. 어떤 말이냐? 자, 주식으로 치면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를 합니다. 왜 장외로 거래합니까? 시장에 여파를 덜 주기 위해서 이 매도하는 물량이 있으면 매도하는 물량에서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장외로 물량을 넘기죠. 마찬가지로 1조의 매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1조어치의 매수를 한 고래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매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이 가격대에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조를 배팅해서 매수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는 12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플은 계속적으로 고래간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때요? 빗썸에서는 지난 12월 20일 날 1조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출금량이 일시 증가로 처리가 지연되었어요. 이거는 출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서 출금이 지연되었다. 자, 그 정도로 매도가 나왔다면 어떠한 매도가 나왔겠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들의 매도가 나온 겁니다. 왜? 1조가 매도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엄청나게 조성될 수밖에 없죠. 이게 12월 20일 날 속보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공포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당연히 이제 고래가 1조를 매도했으니까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12월 20일 날 출금 처리 지연까지 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12월 22일 날짜로 어떻습니까? 고래는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체 물량 12월 22일 날 오늘 날짜로도 5천 개의 리플이 이체됐습니다. 어디서? 리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되었다. 1.1억 달러 규모가 오늘 또 이체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고래들은 변동성이 나오는 와중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어떻게 비중을 추가합니까? 고래가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죠. 자전 거래를 노립니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립니다. 자, 모듈러하게 맞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물량 속에서 그들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의 고래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공포감에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말씀드렸던 도지코인의 고래 그리고 니플의 고래들은 저점 매수 후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12월 21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12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니플에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얼만큼 많은 고래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8년 6월 이후에 2024년 11월 15일 날 고래들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18년도의 상승장, 21년도의 상승장, 지금 현재 시점에 앞으로 25년도의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승장에서 가장 많은 고래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한번 해드릴 텐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변동성을 3,000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대에도 한 번, 2,000원대에도 한 번, 지금 3,000원대에는 좀 더 오랜 기간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죠. 자, 이러한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른다. 자, 조정이라는 것은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인다. 어떻습니까? 지난 1,000원 밑에서 엄청나게 길게 횡보했다가 계단식 상승력을 다시 한번 1,500원에서 한 번 더 상승, 2,000원에서 다시 한번 상승,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많이 올라간 단가니까 급락을 하겠다. 그러한 공포감이 자극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나는 확실한 저점에 잡아서 수익 구간이 충분합니다. 그럼 매도해야죠. 매도를 하는데 얼만큼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느냐?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 코인 제가 뭐 월봉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18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8년도가 언제입니까? 니플 역사상 가장 큰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201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현재 시점이죠. 자, 현재 시점 4,000원을 맞고 떨어졌다라고 판단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뭐냐? 기술적 분석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에다가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해야지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2018년도에 상승력이 높았던 그 시점보다 현재 더 많은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고 지난 2021년 상승력을 가져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상승력에 대한 정권이 교체되니까 당연히 그 기대감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임명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어떻습니까? 임명하자마자 하방 압박 그리고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들 때문에 니또석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물론 SEC는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원회가 니플러인은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근데 니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을 모두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압박감을 가져왔었죠. 근데 24년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자,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가 공약을 걸었던 거 뭐죠? 첫 번째로 이 SEC 위원장은 내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잘라버리겠다. 벌써 이야기했죠. 1월 20일 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비축자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축자산은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지만 코인도 비축해 놓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시선이 바꿔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1위 국가가 되는 건데 코인까지 보유를 하고 있겠다. 라고 한다면 미국과 동맹 국가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코인을 같이 보유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2021년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라는 부분이 있죠. 자, 2021년도에 요만큼 2,000원 라인 때까지 상승했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하방 압박 받고 횡보 라인을 길게 갖고 왔던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자,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리플은 2021년도에 폭등한 다음에 급락을 가져왔다. 근데 보통 급락이 아니라 공매도 전쟁으로 가상화폐까지 번지는 것인가? 이게 지난 2021년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는 뭡니까? 공매도는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매수를 하고 높은 단가에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 공매도라는 세력들은 매도를 먼저 하고 끄집어 내린 다음에 저점에 매수 상환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단가를 내리려고 하겠죠. 왜? 그들이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2021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엄청난 공매도 물량들이 물려 있겠죠. 물려 있다기보단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상승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0.56달러만 넘어서게 되면 쇼스퀴즈가 발생할 것이다. 자, 이게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불과 1달러를 돌파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시죠? 2달 전에 1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0.56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숏스퀴즈가 발생된다. 이건 뭡니까?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는데 공매도라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갑니다. 단가가. 공매도를 먼저 했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손실 구간이 발생돼요. 지난 1,500원대 1달러에서 한번 2,000원대 다시 한번 그리고 현재 3,000원 라인 때 다시 한번 하방 압박 상승력을 가져오니까 그들은 손실이 또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4,000원대죠. 4,000원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줘요. 제가 이 부분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공매도가 상한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부분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3,000원대, 여기가 2,000원대, 여기가 1,500원대입니다. 어때요? 3,000원대 보시면 4,000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까? 여기에서 상한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공매도 추가적인 공매도를 쳐서 단가를 낮추고 밑에서 상한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그럼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고래와 공매도는 서로 다른 세력입니까? 고래는 우리처럼 매수하고 높은 단가에 올라가서 매도해야지 수익을 나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공매도도 하고 우리처럼 거래도 합니다. 왜 그러냐? 고래는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방향 모두 해지성 거래를 같이 진행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고래들은 공매도도 안전하게 나오고 해당되는 매수와 매도 시점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 또한 그냥 매도를 하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높은 단가에 지금 현재 시점 확실한 수익 구간이고 갖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수익이다. 근데 비중이 커.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매도를 안 한다면 그냥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매도를 해야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무조건 매도 시점은 잡아야 돼요. 근데 얼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박스권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우리는 경험이 많아요. 1,000원대 밑에서도 박스권, 1,500원대에서도 박스권, 2,000원대에서도 박스권. 어땠습니까? 여기 1,000원을 못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다시 6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할게. 5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할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1,500원 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매도하신 분들 후회하시죠. 다시 1달러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다시 2,000원대. 또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이제는 끝났다. 다시 3,000원대입니다. 또 한 번 올라갔을 땐 또 여기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후회를 안 남도록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아직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습니다. IPO, ETF, 그리고 CBDC도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쭉쭉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니플은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하는 것처럼 1대1로 달러와 연동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코인이다라고 미국 연준 의장도 인정했던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연준 의장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도 말이 좀 많은데 비축 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죠. 근데 그 부분 의외로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의회로 공을 넘겼는데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있죠. 근데 상하원 주로 포진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화당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트럼프의 집권 하에서 트럼프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수탁 사업은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은 우리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 가능하게 해주죠. 니플이 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바로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의 일환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 무역에서 미국 기관들이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그에 대한 뉴스 내용을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리플레저 뭡니까? 리플레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얘네가 비담보 대출 말씀을 드렸죠. 커스터디 사업의 중요한 부분 대출 서비스 또 하나 이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ETP가 이미 나왔죠. 그 말인즉슨 곧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니플한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이미 진행했죠. 어떠한 업데이트인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니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수수료는 니플로 이용하겠다. 이용한 수수료는 니플은 소각되면서 그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니플한테는 희소성의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니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용도가 점차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니플 또한 그에 대한 가치 상승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말 그대로 공매도한테도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했고 지금 이 시점엔 공매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수익이 충분하신 분들은 매도해야 되겠죠? 비중은 확실히 나누어서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니플을 매매 못하였다. 나는 3,000원 이상에 매수했는데 아직 손실 구간이다. 벌써 손실 구간이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떠한 시점에 잡을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